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교재에 보니까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욕심 때문에 우리를 파멸에 이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교재에 나오는 우리가 유토피아 섬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보면 54개 이 도시에 각각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연료하고 경험이 풍부한 세 사람을 이제 아말로보툼이라는 꿈의 도시 그 연례희에 파견해 가지고 사실 이루어지고 나는데, 이 각 도시에 약 200명, 그래서 시포크라투스라는 이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시장을 뽑는 거죠. 그리고 도시 중요한 문제들은 뭐냐? 시장과 이 공무원들 총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란투스들이 모여가지고 평의회를 여기를 이루고, 여기서 후보 가운데 하나를 임금으로 이렇게 선출해 나간다는 거죠. 이 사회의 핵심이 뭐냐? 사유재산, 이거 폐지시켜버리자. 그리고 공평한 노동, 그리고 물질적인 평등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어떤 수련, 지적 탐구, 여기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제적 궁핍과 긴 노동 시간에 벗어나게 해서 그 여유 시간에 뭐냐? 덕을 쌓고, 그리고 지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 사회를, 이것을 만드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죠. 봐라, 우리 사회의 핵심이 뭐냐? 사유재산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화폐 없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공동 노동원에서 물질적 어떤 풍요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수련과 지적인 탐구, 여기에 힘을 쓰지 않겠냐. 그러면서 경제적인 궁핍과 긴 노동 시간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그 여유 시간에 뭐냐? 우리 여유 시간에 이제는 뭐냐? 덕을 쌓이지 않겠냐. 덕을 쌓고 지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상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 목적이 일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어의 유토피아 이 사상을 이 정치적 실현한 과연 공산주의 국가들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 유토피아 섬에 사는 사람들처럼 재산을 함께 공유하고 다 같이 노동을 하고 행복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유토피아 세계는 사유재산 다 없애버리고 화폐도 없앨 정도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결국 뭐냐? 모어의 이 유토피아 사상을 어떻게 정치적 실현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유토피아처럼 우리 정말 섬의 산처럼 재산을, 사적인 재산이 있다,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 다 같이 노동도 하고, 과연 이게 행복을 공유하고 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재산의 어떤 폐지는 뭐냐? 국민들 어떻게 할까요? 게으르게 만들 수 있고 나태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 어차피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정부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먹고 잘 놀 수 있는데 뭘 하겠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런 사적인 재산이 파괴시켜 놓으면 사람들을, 국민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거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정부에서 하는 만큼 거기만 일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게으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틀에 박힌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이 기계적으로 이게 살아가는 삶은 비록 물자가 풍부하고 시간이 넉넉해도 행복한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정 어떤 자유도 없이 틀에 막혀가지고 여기에서 사실 따라 살아간다? 여기에 뭐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비록 물자는 있을지라도 시간이 넉넉해도 행복한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그래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사실 이게 진정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이렇다고 해서 사실 행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사실 그것이 오히려 정신적인 세계를 고갈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을지라도 이 정신 세계는 점점 어떻게 돼요? 물질 세계하고 하면서 정신 세계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근 방법이 다 달라. 그럼 어디에 희망을 주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믿음 갖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뭐냐? 삶의 희망과 비전과 소망을 어디? 하나님 앞에 두게 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했지만 이 땅에서도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마음의 기쁨과 참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믿음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 사실 이 교재 이제 나오지만 이걸 사실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가치, 의미, 소망을 어디에 두어 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 보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야 이게? 아틀란티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누가? 베어컨이라는 사람이. 이 프란시스 베어컨은 뭐냐? 플라톤이 잃어버렸던 국가 아틀란티스 이걸 상기시키는 신 아틀란티스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래? 요 아틀란티스 요게 다시 일어났구나. 세워졌구나. 찾았구나. 신 아틀란티스 이걸 베어컨이 얘기한 건데 이 베어컨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면 콜럼부스가 발견난 요 아메리카 신대륙을 뭐냐? 옛 아틀란티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어컨이라는 사람은 뭐냐? 아틀란티스 뭐냐? 거대한 이 대륙이 뭐냐? 침몰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인간의 용기가 침몰했을 뿐이라고 생각한 거야. 봐라. 아니 그 거대한 이 아틀란티스가 이게 왜 무너졌겠냐? 그 무너진 게 아니야. 그게 무너진 게 아니고 오히려 바다를 항해하는 인간의 용기가 왜 침몰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베어컨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뭐냐? 옛 아틀란티스를 이게 발견되었으니까 그가 상상하던 훌륭한 유토피아를 전혀 다른 이 종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그는 새로운 이제 아틀란티스를 상상해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신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뭐냐? 이 모험가들이 이 페루에서 이제 남해를 거쳐서 중국, 심지어는 일본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한 무풍 상태에서 부딪힌 이 배가 수주일 동안 이게 바다를 이제 떠나고 식량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렇구나.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식량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선원들 어떻게 할까요?
밥을 못 먹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될까요? 식량이 바닥에 나니까 이거 굶주림. 이 굶주림에 지친 선원들이 뭐냐? 병이 드는 거죠. 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린 거예요. 야, 이 배도 풍랑에 의해서 사실 저쪽으로 소멸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선원들이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굶주려 가지고 질병,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데 죽음을 각오했을 때 아름다운 섬이 수평선에서 희미하게 보여진 거야. 그 섬이 어떤 섬인지 아세요? 교재 보니까 이제 벤살렘. 이 벤살렘이라는 부류는 자국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벤살렘 왕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왕국에 도착하였지만 그 왕국에서는 뭐냐? 외국인을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는 체류할 수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선원 중에 여러 명의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그 환자들이 나올 때까지 모두 머물러서 좋다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벤셀렌 이 사람들이 뭐냐? 선원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세요. 허락을 해준 거야. 허락했어. 환자 회복을 기다리면서 이 벤셀렌 이 왕국에 머무른 동안에 이 표로자들은 뭐냐? 신 아트라티스를 여기 뭐냐? 돌아다니면서 그 섬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의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냐? 야, 1900년 전에 어떤 임금이 이 섬을 다스렸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분이 에 대한 기억이 가장 소중한 것이 여기 있는데 그분의 성함이 누구냐? 솔로모아. 솔로모아? 야, 솔로모아 누구예요? 이 사람이 결국 뭐냐? 이분은 우리나라의 입법자로 존경을 받게 되고 이분은 관대한 사람이다. 나라와 국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솔로몬 이 사람이 보니까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입법자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정말 생각했던 사람이구나를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이 임금의 탁월한 치적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솔로몬관. 이 솔로몬관이라고 하는 교단 혹은 학회라는 것을 요거 할 수 있도록 창하는 창설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렇구나. 솔로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렇구나. 그 당시에 보니까 교단 혹은 학회라는 것을 이것을 창하는 사람이구나. 이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교단. 이런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고는 알겠지만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교단이 뭘까? 교회는 교단이 많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로 교단이 있고 성결 교단이 있고 감리 교단도 있고 순범 교단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침례 교단도 있어요. 또 교회 다 나눌 수 있는 이 교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회라는 게 다 있어. 상담학회, 심리학회, 나름대로 학회가 다 있어. 이것을 창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일찍이 지상에 없었던 고귀한 이런 기구를 우리 왕국에 등불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과 신 아트라티스 이 정치의 본산이지만 여기에는 흔히 유럽의 의사당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정당 그리고 어떤 전당대회 그리고 선거전도 그리고 더 나아 사설, 연설, 거짓말, 선거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 학문적. 이 학문적 명성의 절정에 오른 자만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학문적 관점에서 사실 접근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냐? 이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냐?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아트라티스는 뭐냐? 정부가 없는 셈이죠. 정부가 없지만 이 통치는 뭐냐? 인간의 지배보다는 자연의 요 지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베어컨이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뭐냐, 이 기구의 목적은 결국 사물의 원인과 숨은 운동을 인식하고 모든 일을 사실 가능하기 위해서 뭐냐, 인간의 한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사실 인간은 뭐냐, 사실 한계 있을까 없을까요? 인간의 지적인 것도 우리가 정서적인 행동도 다 한계가 있죠. 이것을 사실 뭐냐, 인간의 한계를 확대시켜 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베이컨 뭐냐, 해독하는 열쇠가 되는 이것이 바로 구절이라는 거예요. 구절이다. 그래서 시인 아트라스 통째는 뭐냐, 그래서 별의 연구, 공업을 위한 어떤 수력 이용의 준비,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이 가스의 개발, 그리고 외과 지식을 얻기 위한 이 동물 실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이종교배에 의한 동식물, 신종, 그리고 육성, 이 정치, 이거 볼 때는 뭐냐, 그다지 품위가 없는 모방해서 어느 정도 공중 날 수 있는 새들 모방해가지고 여기에서 사실 배와 보트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어컨의 관점은 뭐냐, 어떤 보면 이거는 학문적 관점에서, 지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다. 그래서 학문적 면성, 이 명성의 절정에 이른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될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신 아트라스 이 통치자는 결국 뭐냐, 별을 연구하고 공업을 연구하고 이 과학 어떤 우리 의학도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게 사실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요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것은 뭐냐, 솔로몬간의 구성원들은 뭐냐, 12년마다 해외에 파견되어 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문명권의 외국인들 여기 같이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과학과 산업, 문학 이런 것을 연구한 다음에 12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배운 것을 솔로몬간의 지도자에게 보고하는 거야. 12년 동안에 해외 나가서 거기서 경험한 거, 학습된 거, 연구한 거,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고 과학과 그리고 어떤 산업, 문학을 이것을 다 연구한 다음에 12년 만에 돌아와가지고는 솔로몬관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한편 그들이 다녀온 외국은 뭐냐, 새로운 과학, 탐험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훌륭한 신 아트라티스에 수입된 거죠. 이 베어컨이 뭐냐, 상상하는 유토피아 꿈은 뭐냐, 과학자, 여기에 대한 정치가 대처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런 문명이 발달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복은 뭐냐, 물질 문명의 발달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베어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오늘 우리는 더 행복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학 발달은 뭐냐, 인간성의 고양이 없이는 이 스토피아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사실 뭘 얘기한 거냐, 우리가 과학적 관점에서, 지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물질 문명 발달이 있지 않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문제는 뭐냐, 정신적 세계가 점점점 고갈되어 가고, 이것 때문에 심지어 극단적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오늘날 요즘에 보면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의학도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세계는 점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여기서 좌절감 때문에 정말 극단적 행동도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 발달하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베이컨이 생각한 대로 이 과학 문명이 발달은 행복하다? 그럼 과거보다 오늘날
우리들이 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과학의 발달은 인간성의 고양 없이는 디스토야 이것이 결국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아저씨 우리가 사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의미와 소망 갖고 살아가느냐 이거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강의 마치고 그 다음 주에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기말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말 시험 이제 이 범위를 알려줄 거고 교재 과제도 바르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한 주간도 잘 지나고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사실 보면 그 유튜브 강의를 듣고서 이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해야만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요소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한 주간도 좀 잘 건강 지키고 잘 그렇게 해서 행복한 다음 주 꼭 보도록 하겠어요. 예, 다음 주 봅시다.